여러분 동영상 보내드린 건 잘 보셨나요? 받으셨나요? 유진이 받았니? 유진 받았어요? 네. 유진이가 둘이구나. 미안. 이유진, 홍유진. 원래 그 내용상에 있던 그 DVD가 작동이 안 돼서 일일이 동영상으로 찍어서 화면을 갖다가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해온 거거든요.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간신히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내용이 괜찮은 내용이니까 보시고 전기생리에 관련된 내용도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파일 용량은 크지 않은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강의록 내용의 주 내용들도 다 그쪽에서 기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돼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떤 걸 했었냐면 근육에서는 ATP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어떤 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때 필요하죠? 이완할 때, 그쵸? 이완할 때 ATP하고 마그네슘이 붙어서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가진 상태로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런 다음에 액틴의 바인딩 사이트가 노출이 되면 그때 이제 다시 또 한번 슬라이딩을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TP가 꼭 필요한데 근육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ATP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세 가지 과정으로 만들어낸다. 하나는 크레아틴 포스페이트라는 것을 갖다가 하이드로라이시스, 물을 넣어서 라이시스 하는 거죠. 그죠? 가수분해죠. 이럴 때는 딱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크레아틴하고 포스페이트를 분리시키고 ADT에다가 붙여서 ATP를 하나 만드는 과정이에요. 가장 빠르게 쓸 수 있고 거의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다 소모하는 에너지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과정이죠. 그죠? 글루코스 한 개를 갖다가 우리가 분해를 하면 두 개의 ATP하고 파이루빅 엑시드가 나와요. 근데 이 글루코스는 어디서 우리가 보충할 수 있니? 근육 내에 있는 글루코스.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이제 혈관을 따라서 글루코스도 존재하겠죠. 그죠? 근육 내에 이제 그걸 글루코겐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글루코스로 다시 분해를 해서 글루코라이시스를 할 수 있는데 근육 내에 있는 글루코겐은 유한해요, 무한해요? 아주 무한정 있죠? 그런가요? 무한정 있지 않죠, 그죠? 유한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부족해지면 이제 혈관을 통해서 다시 공급을 받아. 간에 저장해놨다가 공급을 받아. 근데 이것도 다시 유한해지죠, 그렇죠? 항상 유한한 과정에서 ATP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루빅 엑시드가 아세틸 코A 형태로 미토콘드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파이루빅 엑시드가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분자가 커가지고. 그래서 아세틸 코A라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 안에서 크랩 사이클 혹은 시트릭 엑시드 사이클, 트라이 카르복실 엑시드 사이클, TCI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산소 공급을 받아 에어로빅 패스웨이가 되겠죠. 그래서 36개 ATP를 만들게 되고 부산물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생물 시간에 간단하게 배웠을 겁니다. 결국은 글루코스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면 글루콜라이시스를 해서 2개, 에어로빅 패스를 해서 36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가장 빠른 거, 그 다음 로딩이 걸리는 거, 그 다음에 지속적인 운동을 할 때 ATP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보게 되면 여기 재미있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크레아틴 포스페이트 팩토리라고 해가지고 크레아틴하고 포스페이트가 계속 나오는데 애들이 ATP랑 붙여서 ATP 하나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잠깐 제가 동영상을 하는 게 있어요. by a hydrolytic enzyme. 잠시만요. 제가 다시 죄송한데 High energy phosphate bonds. 목소리 들리죠? 설명하는 내용 여기 필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지금 Click the create and T Krebs cycle and oxidative post-molecule the N and ATP phosphate is limited and is rapidly 이 depleted during 과정이에요. warm-up activities. Click the substrate phosphorylation box to start this process. 원래는 이제 직접 이렇게 눌러서 시작하면 돼요. 교수님 화면 안 보여요. 화면이 안 보여요? 네. 미안. 됐나? 다시. 지금 보이는 Warm-up activities. Click the substrate phosphorylation box 그래요? to start this process. 목소리 들리고 이런 식으로 크레아틴 포스페이트는 거의 뭐 우리가 스트레칭 하는 동작 중에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 웜업이라고 보통 얘기할 스트레칭 과정에서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리코라이시스 해당 작용은요. While creatine phosphate is rebuilding ATP, enzymes of the glycolysis sequence are activated and begin to break down glucose. For each glucose molecule processed, the net end products of glycolysis include 2 ATP molecules and 2 pyruvic acid molecules. Click the glycolysis mill to see this animation. ATP 두 개 나오는 소리, 피르빅 파이르빅 에시드 두 개 나오는 소리. 나중에 이제 그것만 기억나요. 소리만. 언제까지 뛰나 봅시다. During anaerobic conditions, the muscle cell has an inadequate oxygen supply, causing pyruvic acid to be converted into lactic acid. Excess lactic acid quickly brings about muscle fatigue. Click. 근데 파이루빅 엑시드가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에어로빅한 과정을 겪게 되는데 산소가 없는 경우는요, 부족한 경우에는 얘가 파이루빅 엑시드가 뭘로 바뀌냐면 락틱 엑시드로 바뀌어요. 그럼 얘 뭐예요? 산이죠, 산. 그죠? 엑시드죠. 앞전에서 우리가 산 염기 밸런스에서 엑시드 베이스 밸런스에서 락틱 엑시드가 생기게 되면 몸이 산소화되는 거 얘기했었죠. 일련의 과정을 얘기했었죠. 그죠? 좋은 건 아니죠. 아세틱 애시드, 라틱 애시드, 케토산, 그죠? 케토산들이 다 엑시도시스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죠? 뭐 옛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락틱 애시드가 또 몸에 축적이 되면서 근피로를 또 유발시킬 수 있고요. The lactic acid converter to see pyruvic acid converted into lactic acid. 이 혈중으로 타서 돌아다니죠, 락틱 애시드들이. 힘들어. 여러분 100m 달리기 뛰고 나면 어때요?
힘들죠. 핵 됩니다. 그래서 머슬, 패티그, 락틱 애시드 관계되는구나 보시면 돼요. 그다음 If oxygen is available, the cells can carry out aerobic respiration. 그러면 Instead of conversion to lactic acid, pyruvic acid enters the mitochondria, where it is converted to acetyl-CoA. Click the blood vessel to initiate the aerobic pathway. 마이오글로빈은요, 헤모글로빈처럼 근육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물질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Within the mitochondria, enzymatic breakdown of acetyl-CoA occurs in the Krebs cycle, and energy is transferred to ATP in oxidative phosphorylation. The end products of aerobic respiration are carbon dioxide, water, and 36 molecules of ATP per molecule of glucose. Although not shown here, lipids and proteins can also be metabolized to synthesize ATP. To begin this animation, click the Krebs cycle and oxidative phosphorylation box. Click any link button to review that part of the ATP factory.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ATP를 만들어내고 결국 ATP는 We have now examined the three processes for synthesizing ATP: hydrolysis of creatine phosphate, glycolysis, and the Krebs cycle and oxidative phosphorylation. Which process produces the most ATP? Click each box to check your answer. 당연히 크랩 사이클이겠죠, 그죠? 하나, 글루코라이시스 2개, 피브로 엑시드. 얘는 After the exercise period is concluded, the muscle restores the depleted energy reserves used earlier in the exercise. 지금 이제 옥시전 뎁트라는 게 나와요. 옥시전 뎁트는 산소 부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끌어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아틴 포스페이트도 그냥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ATP를 만들기 위해서 크레아틴하고 포스페이트를 따로 분리를 해서 걔를 갖다가 ATP로 붙여시켰잖아요. 그죠? ATP랑 해서 ATP를 만들었잖아. 그러면 다시 어떻게 나중을 위해서 크레아틴하고 포스페이트를 다시 붙여서 크레아틴 포스페이트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산소 부채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고 크레아틴 포스페이트를 이제 합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랩 사이클하고 옥시데이티브 포스피레이션에서 산소를 많이 끌어다 썼어요. 그죠? 그 많이 쓸어다 끈 산소를 다시 또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는 거. 그걸 산소 부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Muscle restores the depleted energy reserves used earlier in the exercise. These processes are usually referred to as repaying the oxygen debt. 1. Lactic acid present in the cytosol is converted back into pyruvic acid, which is converted to acetyl-CoA that enters the Krebs cycle. Aerobic respiration produces ATP, water, and carbon dioxide. 2. The ATP is used to rephosphorylate creatine into creatine phosphate.
3. Glycogen is synthesized from glucose molecules. 지금 이거예요. 다 나왔죠? 우선, 락틱 엑시드를 가지고 페이브리산을 만들고 아세틸 코에를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역으로 돌리는 거예요. 다시 얘를 일일이 돌리는 거. 그 다음에 크레아틴 포스페이트에서 크레아틴하고 포스페이트로 분리했잖아. 다시 ATP를 사용해서 크레아틴 포스페이트로 합성해 주는 거. 글루코스 썼죠? 걔를 다시 글루코겐으로 만들어 주는 거. 요 세 가지가 다시 뭐라 그러냐? 옥시전 뎁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 Additional oxygen rebinds to myoglobin. 산소. 아까 마이오글로빈에서 산소를 뗐어. Because our bodies use muscles for a wide range of activities, different 다음 중 옥시전 뎁트에 해당하는 거, 락틱 엑시드로 만들어주는 거, 크레아틴 포스페이트로 만들어주는 거, 글루코겐을 합성하는 거, 마이오글로빈에다가 산소를 다시 붙이는 이 네 가지 과정이 옥시전 뎁트예요. 운동 후에 요 과정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빨리 해주게 되면 근육의 피로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옥시전 뎁트, 락틱 엑시드로 다시 만들어, 크레아틴 포스페이트로 다시 만들어, 글루코겐으로 다시 만들어, 마이오글로빈에 산소 다시 붙여줘. 산소 붙입니다. 마지막 기억해 주시고요. Because our bodies use muscles for a wide range of activities, different types of muscle fibers use different methods of synthesizing ATP. 이런 ATP 만드는 과정이 이제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근육에 따라서 어떤 과정을 선호하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지금 보면은 약간 흐옇게 보이는 것하고 빨갛게 보이는 거. 여러분 화이트 머슬셀, 레드 머슬셀은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그래. 그래서 머슬 파이버를 우리가 어떤 ATP 과정을 쓰느냐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빨간색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혈관이 많다는 얘기죠. 혈관이 많다는, 그치, 지원이. 혈관이 많다는 얘기는 뭘 공급받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산소가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산소가 풍부하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더 좋아하겠어요? anaerobic 과정, aerobic 과정. 유산소, 그쵸, 에어로빅 과정을 좋아하죠. 그러면 이 에어로빅 과정은 ATP 공급이 계속되니까 지속적인 운동을 하기 좋을까요? 아주 갑작스럽게 힘쓰는 운동이 좋을까요? 지속적인 운동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머슬은 셀 타입이 뭐 하냐면, 혈관도 적어요. 글루코스를 주로 이용하는 글루콜라이시스를 하는 힘을 쓰는 근육들이 하얗게 보이고요. 빨간색 근육들은 혈관도 많고 아주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근육을 100m 달리기 선수와 마라톤 선수를 그냥 극단적으로 나누면 화이트 머슬은 100m 달리기 선수한테 많고요. 그 다음에 레드 머슬셀 파이버는 어디에 많아? 마라톤 선수에 많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게 이제 각각 글루코라이시스를 사용하느냐 혹은 유산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Which are reflected in their cellular structure. This cross-section of skeletal muscle shows two major types of muscle cells, white muscle fibers and red muscle fibers, which differ in size and coloration. These structural differences relate to their method of metabolism, as we'll see on the following pages. White muscle fibers are large in diameter and light in color due to reduced or absent myoglobin. These types of muscle cells are generally surrounded by only a few capillaries and have relatively few mitochondria. However, they have a high glycogen content. Given these characteristics, would you expect white muscle fibers? 보세요. 화이트 머슬 셀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fast twitch예요. 빨리 수축할 수 있는 거고요. 타입 1이라고 여러분 운동하시는 걸 배웠을 텐데 근육 타입 1
다음에 타입 2 배우지 않았어요? 타입 1이 화이트 머슬에 해당하는 겁니다. 타입 1. 그리고 얘들은 당연히 직경이 크고요. 마이오글로빈은 산소 운반하는 애들이니까 얘는 산소 운반 많이 할 필요가 없어 적어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캐필러리가 적고요. 보세요, 이거.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도 적어요. 글루코겐이 많아요. 글루코스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어떤 방법으로 ATP를 많이 합성하겠어요? 글루코라이시스, 크랩 사이클, 어떤 거? 글루코라이시스를 많이 사용하겠죠. 그리고 이제 레드머슬셀은 반대로, 이걸 반대로 작동을 할 겁니다. 잠깐 동영상 접어놓고요. 이 내용상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지금 내었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슬셀에서 이제 ATP를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이제 글루코라이시스만 했지만 그거 외에 지방세포에서도 팩틱 액시드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 항목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패스웨이인데 시간에 따라서 어떤 에너지를 어떤 과정의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느냐. 그래서 거의 30초 내로는 크레아틴 포스페이트를 사용하고 10초 이상 지나갈 때 이제 글루코라이시스가 동시에 그러니까 뭐가 단위가 끝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 딱 해서 10초까지는 크레아틴 포스페이트, 10초 이상부터는 어네어로빅 과정의 글루코라이시스, 그 다음 그 이상부터는 그게 아니라 과정이 계속 중첩돼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이. 그리고 이제 머슬 파이버, 화이트 머슬, 레드 머슬 파이버, ATP가 관계되어 있는데 어떤 합성 과정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타입 1, 타입 2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아까는 화이트 머슬 파이버였고요. 그다음에 레드 머슬 파이버도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그게 다 반대로 되어 있겠죠. 레드 머슬 파이버는 갑자기 보니까 그러면 이런 화이트 머슬 파이버, 타입 1 머슬 파이버는요. 어떤 운동을 할 때 적합하느냐? 여기 쿼드리셉스처럼 힘쓰는 운동할 때 적합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fast twitch라고 얘기합니다. fast twitch. 빠르게 연축하는 글루코라이틱을 사용하는 파이버. 그래서 fast twitch 글루코라이틱 파이버를 우리가 화이트 머슬 파이버라고 별명이 불러요. 그러니까 크로스 브릿지라는 것은 액틴하고 마이오신 슬라이딩이 되게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보면 되냐면 아주 페이직한 머슬들이 있죠. 힘쓰는 머슬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과 바깥에서 움직이는 근육으로 나눌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몸의 코어 쪽에서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들이 있고요. 직접적으로 힘을 쓰는 근육들이 있잖아요. 그죠? 주로 이제 몸의 코어 쪽에서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들은요, 서서히 슬로우하게 트위치돼서 레드 머슬들이 많아요. 하지만 바깥쪽에서 힘쓰는 근육들은 빨리 움직이고 힘을 쓰는데 적합하게 된 어떤 거 패스트 트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마이오필라멘트, 액틴하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아주 디아메타가 되게 두껍죠. 그리고 얘는 패티그가 빨리 와. 왜? 락틱 엑시드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글루코겐이 많이 쓰입니다. 결핍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화이트 머슬 힘쓰는 거 임상에서는 주로 이제 사지 팔다리에서 힘쓰는 근육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를 페이직한 머슬이라고 그래. 페이직 머슬 이라고 얘기합니다. 얘 반대되는 반대되는 건 토닉.
토닉 머슬이라고 얘기해요. 토닉 머슬들은 주로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들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말고 레드 머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화이트랑 반대예요. 디아마타가 작고 마이오글로빈이 풍부해, 캐필러리도 많아, 미토콘드리아도 많아, 글루코겐은 적어. 그리고 얘는 뭘 쓸 거니? 클랩 사이클과 옥시데이트 포스필레이션으로 ATP를 공급받는 애들이에요. 주로 마라톤 선수들의 많은 비율을 이 근육이 차지하게 됩니다. 주로 하는 일은 뭐니?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들.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들. 얘 지금 졸고 있는 게 아니라, 졸고 있죠. 여기 있죠. 그렇지만 얘 뒤에 이제 몸통 쪽에서 자세를 유지하면 머리가 들겠죠. 그래서 얘는 아주 서서히 액틴하고 마요신이 슬라이딩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지구력이 좋은 머슬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랩 사이클을 사용할 거고요. 슬로우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슬로우 트위치 옥시데이티브 파이버라고 표현을 합니다. 레드 머슬 파이버는 바로 얘예요. 이렇게. 그리고 패티그에 강해요. 그 다음에 엔듀어런스도 강해요.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0m 달리기 선수는 화이트 머슬셀 파이버의 비율이 높고 마라톤 선수들은 레드 머슬셀 비율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레드 머슬, 화이트 머슬로도 분리하지만 타입 1 이렇게 슬로우 트위치, 그 다음에 타입 2, 죄송해요. 제가 아까 타입 1하고 타입 2를 바꿔서 얘기했네요. 미안. 타입 1이 화이트가 아니라 레드입니다. 레드. 미안. 레드. 슬로우 트위치 레드. 다시 쓸게요. 레드. 그 다음에 이쪽이 화이트입니다. 근데 얘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여기 핑크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핑크. 그래서 더 세분화해서 타입 2A, 타입 2B로도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거 말고 중간 쪽에 껴있는 거죠. 그럼 앞쪽에서 얘기했던 거 모터 엑소는 컨트랙션 하는 거, 액틴하고 마요신 슬라이딩 하는 시간은 느리고 빠르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어디서 쓸 거니? 에어로빅하고 아주 언에어로빅을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얘가 많고 적고, 이렇게 해서 중간 단계, 타입 2A도 있다라는 거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글루코라이틱은 어디서 얘가 제일 많이 하고, 얘는 적게 하겠죠. 옥시데이티브는 얘가 당연히 높고요. 얘 중간에 얘도 높네요.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육에서 메타볼리즘, 즉 ATP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얘들이 어떤 방법으로 쓰이고 어떤 파이버에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동영상으로 한번 완벽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뉴로머스큘라 정션입니다. 뉴로머스큘라 정션은 모터 뉴런의 끝부분이죠. 끝부분이 머슬 파이버, 모터 앤드 플레이트에 딱 붙는 시냅스 하는 부분을 뉴로머스큘라 정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붙어있는 부분이 아니라 떨어져 있어요. 시냅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건 동영상으로 다시 볼게요. Skeletal muscle cells contract as a result of impulses. Cell is called a neuromuscular junction. Your goals for learning are to examine the structure of a neuromuscular junction, to understand the sequence of events occurring at the neuromuscular junction following a stimulus. Here's what you need to know. 여러분 우선 뉴로머스큘라 정션의 구조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엑선의 터미널, 모터 앤드 프레이트,
그죠? 이런 여러 가지 구조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액션을 따라서 액션 포텐셜이 내려가서 결국은 근육이 수축하는 과정까지의 전체 과정을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 계셔야 됩니다. Anatomy of a skeletal muscle cell. Definitions of potential and by clicking the return each other by endomysium. Skeletal muscle cells are electrically insulated from each other by endomysium. In order for skeletal muscle cells to contract, each cell must be stimulated by a process of a motor neuron. Each motor neuron is a single nerve cell extending from the brain or spinal cord to the muscle, where it can stimulate several muscle cells. The axon is the elongated process of the nerve cell that carries impulses to the muscle. 지금 딱 보면 한 개의 모터 뉴런이 내려와서 머슬 파이버 몇 개를 지배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하나의 모터 유닛죠. 운동 단위. 얘는 지금 머슬 파이버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지배하고 있는 모터 유닛이에요. 한 개의 모터 뉴런이. 하지만 또 어떤 모터 뉴런은 여기 와서 머슬 파이버 10개를 더 지배할 수 있어요. 얘가 5개 지배했다, 얘가 10개 지배했다 그러면 지금 제가 10개 지배한, 머슬 파이버를 지배한 애가 모터 유니트가 뭐라고 해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라지 모터 유니트입니다. 동원할 수 있는 머슬 파이버가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한 개 전체 근육에는요, 이런 모터 유니트가 여러 개가 존재하는 거죠. 여러 개가. The neuromuscular junction is the place where the terminal portion of a motor neuron axon meets the muscle cell membrane. Click the neuromuscular junction to see it in an expanded view. 엔도뮤지움은 뭘 싸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머슬 파이버를 싸고 있는 애예요. 그죠? 머슬 셀 자체 멤브레인도 있어요. 걔는 사콜레마입니다. 사콜레마 바깥에서 엔도뮤지움이 각각의 머슬셀을 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엔도뮤지움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콜레마랑 시냅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뉴로머스큘라 정션입니다. Now let's take a close look at a neuromuscular junction. The swollen distal end of the motor neuron axon is called the axon terminal. Within the axon terminal are synaptic vesicles containing the neurotransmitter acetylcholine. Notice that at the neuromuscular junction, the motor neuron and the sarcolemma of the muscle cell do not actually touch. The synaptic cleft is the space between the axon terminal and a folded region of the sarcolemma called the motor end plate, highlighted here in red. Recall that the sarcolemma is the general name for the muscle cell membrane. The T-tubules are invaginations of the sarcolemma penetrating deep into the interior of the cell. The terminal cisternae are specialized regions of the sarcoplasmic reticulum that serve as reservoirs of calcium ions, shown here as red dots. Portions of the sarcoplasmic reticulum have been removed here in order to see the underlying structures. 지금 뉴로머스큘라 정션의 해부학적인 구조예요. 알파 모터 뉴런의 엑손이 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끝부분을 엑선 터미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엑선 터미널 안에는 시냅틱 베이지클이에요. 소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는 아세틸콜린이 들어가 있어요. 아세틸콜린 뉴로트랜스미터. 그 다음에 얘가 시냅틱 클래프트는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사콜레마 뭐라고 했어요? 머슬 파이버의 멤브레인이죠. 얘가 엔도뮤지움이에요? 아니죠. 그죠? 엔도뮤지움은 요 위에 또 쌓여 있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콜레마입니다. 근육세포막이에요. 그리고 근육세포막에는 특이하게 뭐가 있어? T튜브라고 해서
세포질 안으로 들어가는 튜브가 있고요. 이 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사코플라즈미 렌티큘럼의 끝부분인 터미널 시스톤의 정말 수조라는 게 있고 그 안에는 빨간색으로 어떤 이온들이 모여 있어요? 칼슘이 들어가 있습니다. 칼슘. 지원이 땡큐. 그럼 이 과정을 제가 이제 미리 설명을 간단하게 먼저 할게요. 우선 모터 뉴런을 타고 알파 모터 뉴런을 타고 액션 포텐셜이 내려와요. 액션 미안. 이렇게 누르면 안 되는구나. Allowing calcium ions to enter the axon terminal. The voltage release of the plus and minus signs on the axon terminal, sarcolemma, and T-tubules indicate a polarized condition called the resting membrane potential. Although plus and minus signs are not shown on the motor end plate, it is also polarized. Here's an overview of the activity that occurs at the neuromuscular junction. An action potential arriving at the axon terminal triggers the release of the neurotransmitter acetylcholine, resulting in the depolarization of the motor end plate. This depolarization triggers an action potential that propagates along the sarcolemma and down the T-tubules, causing contraction of the sarcomeres. On the next several pages, we will look at this process in more detail. 지금 전체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When the action potential arrives at the axon terminal, the voltage change of the membrane opens voltage-regulated calcium. 알파 모터 뉴런을 타고 액션 포텐셜이 내려와요. 그럼 지금은 분급되어 있는 상태지만 얘들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겠죠. 그러면 탈분급, 디폴라리제이션이 되면서 밑으로 쭉 전도가 됩니다. 그러면 엑손의 터미널 쪽에 내려오면 볼테지로 조절되는 칼슘 채널이 있어요. 칼슘 채널. 그래서 이게 열리면서 바깥에 있는 칼슘들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칼슘은 뭐 할 거냐면 이 베이지크를 갖다가 이 안에다가 붙일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나오게끔 바깥으로 엑소사이토시스 하게끔 도와줍니다. 그 과정까지 볼게요. Channels, allowing calcium ions to enter the axon terminal. To see the arrival of the action potential, click the motor neuron. Click the calcium channel to see calcium ions enter the axon terminal. 여기까지 이렇게. The calcium ions cause several synaptic vesicles to fuse with the membrane of the axon terminal. Click a synaptic vesicle to see this activity. The neurotransmitter acetylcholine, contained within the vesicles, is liberated by exocytosis into the synaptic cleft. Additionally, calcium ions are pumped out of the axon terminal. Click a fused synaptic vesicle to start exocytosis. 그 다음 단계는 이제 Acetylcholine binds to receptor sites of chemically regulated ion channels on the motor end plate. This causes the channels to open, permitting an influx of sodium ions and a small efflux of potassium ions. This ion exchange causes a local 이 상태에서 이제 아세틸콜린 리셋 딱 붙게 되면 문이 열리겠죠,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리면 세포 바깥에 많은 소디움이 안으로 밀려 들어와요. 많이. 그러면 이 상태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시냅틱에서 포텐셜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디폴라리제이션이 여기 저기서 막 생기겠죠.
여러 개의 디폴라리제이션이 생겨서 이제 어디까지 가면 돼요? 스레솔드까지 가면 요 모터 앤드 플레이트에서 액션 포텐셜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럼 얘가 쭉 사이클레마를 타고 T튜브를 따로 내려가면서 다시 이 부분을 타일 분극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포타슘도 좀 바깥으로 밀려나가기도 합니다. Depolarization of the motor end plate, which will be indicated here as a glow. Click the acetylcholine molecule to start this process. Now the motor end plate is depolarized. 이것들을 모아서 이제 액션 포텐셜을 모터 엔드 플레이트에서 만들 겁니다. After a brief period of time, acetylcholine diffuses away from its receptor site, and the ion channel closes. Acetylcholine is then broken down by the enzyme acetylcholinesterase. Click the acetylcholinesterase molecule to start this process. 지금 이 과정은 뭐냐면 아세틸콜린이 한번 썼잖아요. 그죠? 문을 열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임무를 다 하면은 이제 닫히고 아세틸콜린이 나왔죠. 띄어져 나왔는데 얘를 갖다 다시 엑손 터미널로 들여보내야 되는데 분자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아세틸하고 콜린으로 분해를 시켜요. 그게 이제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야. 그런 다음에 다시 엑손의 터미널로 보내줘요. 그럼 이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아세틸콜린으로 합성을 해서 베이지클로 쌉니다. 그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근데 약물 중에 특히 마약 같은 것들 있잖아요. 사람 막 흥분하게 하잖아요. 그런 약물들이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의 작용을 방해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떨어져 나온 아세틸콜린이 얘가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로 가서 분해되는 게 아니라 계속 남아있죠. 남아있으면서 뭐예요? 다시 또 붙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채널이 열리죠? 그럼 어떻게 돼서 계속 디폴라리제이션 계속 흥분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하셨죠? 그래서 다시 액션 터미널로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The depolarization of the motor end plate initiates an action potential which propagates along the sarcolemma in all directions and down the T tubules. Click the depolarized motor end plate to initiate the action potential. 액션 포텐셜 있는 거예요? 이제이션 되고 여기 XR의 터미널 시스템까지 오면 이제 The action potential causes the release of calcium ions from the terminal cisternae into the cytosol. Click the terminal cisternae to see this activity. 칼슘이 나오는 것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calcium ions trigger a contraction of the muscle cell. This process will be examined in more detail in sliding filament theory. Click the muscle cell to see it contract. 필라멘트 theory예요. 수축이 딱 일어난 거죠. 그럼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이제 배운 거고 그 다음에 To see the activity at the neuromuscular junction as a continuous process, click the motor neuron. 전체 이제 과정을 볼게요. 최소한 잘 이해를 못하겠으면 소리만 들어도 기억나세요. 이거 그러면 이제 과정이 다 생각날 거예요. 머릿속으로. 뉴로머스큘라 정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칼슘이 나와서 슬라이딩 시어리 하는 다음 단계가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뉴로머스큘라 정션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지금 그 내용이 카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모터 유니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선, 모터 유니트가 왜
중요하냐? 스켈레탈 머슬은 다양한 힘을 발휘를 해야 돼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심장, 카디악 머슬이나 비스체랄 머슬이 뭐 세게 약하게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집에 선풍기가 있어요. 선풍기. 심장하고 GI 트랙을 움직이는 스무스 머슬은 그 세기를 조정하는 게 3단계밖에 없다면 스켈레탈 머슬은 한 100단계의 세기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뭘로 조절해? 모터 유닛으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심장은 그냥 느리게 뛰든지 아니면 빠르게 뛰든지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GI 트랙도 빠르게 내려가든지 아니면 천천히 내려가든지 그 정도의 차이예요. 하지만 모터 유니티는요, 스켈레탈 머슬은 요런 거 들 때 힘 다르고 이거 들 때 힘 다르고 이거 들 때 힘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러니까 무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흔들림 없이 다 무게를 유지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언제까지 유지시킬 수 있겠어요? 더 쌓아? 내 근육이 버틸 수 없을 때까지죠. 그죠? 나는 버티고 싶은데, 이게 금덩어리야. 버티고 싶은데, 어때요? 먹력은 내렸어. 얘가 더 밑으로 자꾸 떨어지죠, 무게 때문에. 그러면 골지 텐더노링을 작동해서 얘를 떨어뜨린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The contraction of a skeletal muscle is the result of the activity. 모터 유니트는 이제 그런 힘을 쓰는 스트렝스닝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이제 요 챕터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근육을 스트렝스닝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요약을 하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적당한 길이로 스트레칭 해야 돼. 액틴하고 마요신을. 두 번째, 자극 빈도를 높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모터 유니트를 많이 동원해야 돼요. 이 3가지가 스트렝스닝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헬스장에서 내가 근력을 증진하고 싶다? 기본적인 원리는 이 3가지예요. 이 3가지를 응용을 하면 스트렝스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 생리를 배우는 거예요. 우선 모터 유니트의 개념은 한 개의 모터 뉴런,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파 모터 뉴런이 지배하고 있는 머슬 파이버의 넘버 수라고 얘기했어요. Of groups of muscle cells called motor units. The size and number of motor units in determining the strength of a contraction. 중요하죠. strengthening contraction 할 때. Your goals for learning are to examine the components of a motor unit,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of motor unit size and precision of muscle movement, to explore the relationship of motor units to muscle tone. Here's what you need to know. The events occurring at the neuromuscular junction. 우리가 앞전에서 뭘 했냐면 감마 모터 뉴런이 근육의 톤을 조절한다고 그랬어요.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의 지배를 받아서 감마 모터 뉴런이 머슬 스핀들의 양쪽 끝을 적당한 긴장 상태에 근육 길이에 맞게 유지시킴으로써 우리가 근육이 레디, 즉 톤을 유지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 톤을 유지하는 걸 모터 유니트의 아주 작은 단위 애들이 동시에 수축하는 게 아니라 여기 랜덤하게 수축을 유지해주면서 톤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감마 모터 뉴런을 통한 근육의 길이, 톤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톤 유지 중요한 거니까 같이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The definition of a motor neuron. To review the events of neuromuscular junction, if you use a link page you started from, definitions of terms. A motor neuron and all of the muscle cells it stimulates is called a motor unit. 2 motor neurons coming from the spinal cord are shown emerging from a spinal nerve. Each neuron branches, forming neuromuscular junctions with several muscle cells.
Click neuron A or B to see each motor unit acting independently of each other. 종을 놓쳤죠? Did you? 그쵸? 지금 보세요. Now let A 모터 뉴런은 머슬 파이버를 5개 정도 지배하고 있고, B 모터 뉴런은 한 10개 정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A 모터 뉴런을 동원했더니 한 칸밖에 못 갔고, B를 갖다가 했더니 2칸밖에 못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얘는 모터 뉴런이 2개밖에 없는데, 2개 다 동원하면 되겠죠? 그러려면 중간에 인터 뉴런이 필요해요. 중간 뉴런. 그죠? 중간 인터 뉴런이라는 것은요, CNS 안에만 존재하는 뉴런입니다. 짧게 되어 있는데, 주로, 운동 능력, 모터 뉴런 같은 것들 디파인하는, 더 세밀하게 해주는 역할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하나씩, 알파 모터 뉴런이 A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알파 모터 뉴런이 하나 연결되어 A 모터 뉴런하고 B에 각각이 있는데, 얘를 갖다 자극해주면 양쪽 다 자극할 수 있는 뉴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et's look at the phenomenon of recruitment. When a strong contraction is needed, the nervous system may cause more than one motor unit to be stimulated. The stimulation of additional motor units for increased strength of contraction is called recruitment. Click the interneuron in the spinal cord to see recruitment of motor units A and B. Click neuron A or B to see individual motor units being stimulated. 지금 중요한 개념을 얘기했어요. 모터 유니트가 크다, 작다라는 거. 작다. 힘이 약해. 동반될 수 있는 게 적어.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동원할 수 있어. 그죠? 얘를 머슬 파이버를, 그죠? 둘 다 동원해? 그럼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육에는 톤이 있기 때문에 작은 모터 유니트들이 일반적으로 계속 깔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얘들은 피로를 덜 느껴. 여러분의 몸에 있는 자세 유지근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세 유지근들이 기본적으로 계속 수축을 하고 있고, 큰 힘을 쓸 때 이제 페이직한 근육들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모터 유니트가 크다라는 거는 힘을 쓰는데 장점이 있어요. 그죠? 그럼 모터 유니트가 작다라는 거는 어떤 때 장점이 있을까? 섬세해요. 섬세한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섬세한 운동. 필요에 잘 견뎌요. 예, 맞습니다. 다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만 쳐도 되는데 이 친구 오래 치네. 그래서 리크루트먼트. What is the advantage of having only a few muscle cells? 리크루트먼트라는 건 동원이라는 생리학적인 용어예요. 지금 뭐가 동원인지 아셨죠? A 모터 유니트, B 모터 유니트, C 모터 유니트를 한꺼번에 다 데리고 오는 걸 동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원. 물론 전체를 다 동원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사이즈 프린시플이라고 얘기해요. 사이즈 프린시플 혹은 리크루트먼트라고 얘기합니다. Per motor unit. Click the correct answer. 섬세한 움직임을 나타낼 때는 모터 유니트가 작은 게 좋아요. In addition to the number of motor units firing, the number of cells per motor unit is an important variable affecting the strength and degree of muscle movement. Small motor units, containing few muscle cells, are found where precise movements are needed, as in the muscles of the eye. Click once on a motor nerve to see the precise movement of the eye muscles. 움직일 것까지는 볼 필요는 없고요. 모터 유니트 머슬 파이버 수가 적어요. few예요, few. many가 아니야, few야. 아주 적어요. 근데 나중에
뒤에 또 얘기하지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터 유니트가 크다, 작다라는 개념은 모터 유니트 한 개가 지배하고 있는 머슬 파이버가 많다, 적다라는 소리고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모터 유니트의 수가 많다, 적다도 있어요. 이해했어요? 지금 얘기한 거는 모터 유니트가 크다, 작다야. 그치? 모터 유니트가 크다, 작다. 그거 말고 모터 유니트의 수가 많다, 수가 적다라는 거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쿼드립세스랑 눈에 있는 근육을 비교할 거예요. 눈에 있는 근육에 있는 모터 유니트는 작아요? 커요? 작죠. 쿼드립세스에 있는 건 모터 유니트가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러면 눈에 있는 모터 유니트의 수가 많을까요? 쿼드립세스에 있는 모터 유니트의 수가 많을까요? 눈에 있는 근육 해봤죠? 요만해요. 요만해. 쿼드립세스 근육 이만해요. 모터 유니트의 수가 어디에 많을까요? 아주 극단적으로 제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대답을 못하네. 아, 모터 유니트의 수는요, 뭐랑 같냐면, 섬세하게 움직이는 그 선풍기의 어떤 강도 수라고 보시면 돼요. 모터 유니트의 수가 많다라는 것은요, 조절할 수 있는 강도가 엄청나게 세밀하다는 얘기예요. 쿼드리세스는 약중 강풍밖에 안 돼요. 모터 유니트의 수가 말 그대로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터 유니트의 수가 3개인데 뭐가 큰 거예요? 모터 유니트가 지배하고 있는 머슬 파이버의 수가 많은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 그냥 쿼드리세스는 모터 유니트의 수가 3개밖에 없어. 극단적으로. 그리고 각각의 모터 유니트가 지배하고 있는 파이버가 몇천 개씩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모터 유니트는 크죠. 하지만 눈을 지배하고 있는 애들은요, 모터 유니트의 수가 1000개예요. 1000개의 모터 유니트가 각각 지배하고 있는 머슬 파이버가 1개, 2개밖에 안 돼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결국 따지면 눈은 뭐 하기 좋은 거예요? 아주 섬세한 운동을 하기에 좋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아주 조금씩 각도별로. 하지만 쿼드리세스는 그렇게 섬세하게 움직일 수 없어. 그냥 움직이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 모터 유니트가 크다, 작다. 하나는 모터 유니트의 수가 많다, 적다. 하나는 이너베이션 레이시오예요. 이너베이션 레이시오. 신경 지배율이에요. 이 3가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쓸 수 있나 모르겠네. 쓰면 화면이 막 바뀌는구나. 우선 모터 유니트가 크다. 유니트가 large하다. large의 크다. 혹은 small 작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가수가 없네. 여기다 옆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모터 유니트의 넘버 수
수가 many하냐 아니면 few하냐를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nerve innervation 신경 지배율이 크냐 작냐. 그러니까 신경 지배율이 크냐 라지하냐 혹은 or small하냐 로 세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 여러분이 모터 유니트가 크다 작다라는 개념은 뭐라고 그랬어요? 라지한 거는 머슬 파이버 지배하고 있는 머슬 파이버가 많은 거, 스몰한 건 적은 걸 얘기하고요. 모터 유니트의 수가 많은 거는 섬세한 근육일수록 모터 유니트의 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단적으로 섬세한 근육들 있죠. 손 근육, 손이나 눈가를 움직이는 작은 근육이지만 뭐는 많아요? 모터 유니트의 수는 많다라는 얘기야. 하지만 근육은 쫄라 큰데 힘만 쓰는 애들은 모터 유니트의 수는 적어요. 그래서 각각의 모터 뉴런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모터 유니트의 수하고 걔들이 지배하고 있는 머슬 파이버를 나누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신경 지배율이에요. 결국은 신경 지배율이 작은 근육,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크겠어요? 아니면 쿼드리세스 같은 큰 근육이 신경 지배율이 크겠어요? 결국은 보자. 쿼드리세스에는 제가 단적으로 모터 유니트가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들이 지배하고 있는 머슬 파이버가 하나에 수천 개씩 돼. 그 3개가 지배하고 있는 머슬 파이버를 다 해서 나눠버린 거야. 얘 1000개, 얘 1200개, 1300개 머슬 파이버를 지배하고 있어요. 나눠보니까 한 1100 몇 개가 돼. 얘가 신경 지배율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눈에 있는 작은 근육들은요, 모터 유니트는 꽤나 많아요. 얘가 쿼드리세스 3개라면 얘는 100개가 있어, 눈을 움직이는 건. 근데 뭐는 100개인데 각각의 모터 유니트가 지배하고 있는 머슬 파이버는 3, 4개밖에 안 돼요. 그럼 얘는 평균 되니까 1000개의 모터 유니트를 갖고 있지만 지배하고 있는 머슬 파이버는 평균 3개밖에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쿼드리세스는 어때요? 3개밖에 없어. 근육, 모터 유니트가. 하지만 평균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머슬 파이버가 1000개나 되는 거예요. 그게 신경 지배율이에요. 그러니까 힘쓰는 근육들은 너브 이너베이션이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개념이 약간 다르다는 거야. 같이 보면 안 되고, 신경 지배율은 힘쓰는 근육일수록 크고 섬세한 근육일수록 작아요. 그리고 이거 그냥 따로 모터 유니트가 그냥 머슬 파이버 수가 많다 적다라는 걸 구분하시면 되고, 모터 유니트의 수는 섬세한 근육일수록 많고, 그 다음에 뭐한 거? 그냥 큰 근육, 힘쓰는 근육일수록 작다라고 구분하시면 돼요. 신경 지배율하고는 반대가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해가지고 이해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따로 떨어뜨려서 모터 유니트가 크다라는 얘기는 얘가 지배하고 있는 머슬 파이버가 많다라는 얘기고, 힘쓰기가 좋고, 모터 유니트가 작다라는 것은 지배하고 있는 머슬 파이버가 적으니까 섬세한 게 좋아. 라고 그냥 뚝 떨어뜨려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모터 유니트의 수와 모터 유니트의 수는 섬세함 정도. 선풍기로 치면 강도. 어떤 강도? 미풍, 수면풍, 너풍, 머풍, 태풍, 한 수십 개의 단위로 조절할 수 있어. 모터 유니트의 수가 많은 거예요. 하지만 그냥 대중소, 그냥 약중 강밖에 없어.
모터 유니트의 수가 적은 거예요. 조절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지배율은 큰 근육들, 힘쓰는 근육일수록 지배율이 커. 평균 내면. 그죠? 그 다음에 섬세한 근육일수록 지배율이 작아요. 뭐는 많은데 모터 유니트의 수는 많은데 각각이 지배하고 있는 머슬 파이버는 평균 내니까 얼마 안 되네. 그게 지배율입니다. 이해했죠? 오케이. 아유, 목 아파. 또 그래서 섬세한 근육 얘기가 눈에서 나오고요. 쭉 가면은 이제 당연히 large motor unit를 갖는 애들은 이 쿼드리세스 저 힘센 애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지배율 그런 것들 지금 얘기한 세 가지로 구분하셔서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로 다시 넘어갈게요. 보고 그래서 지금 모터 유니트 개념 참 중요한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모터 유니트가 큰 놈. 얘도 얼른 보니까 크죠? 겁나 크죠? 그 다음에 모터 유니트가 작은 놈. 지배하고 있는 애들이 적잖아요. 그쵸? 그래서 셀 바디 자체도 작고 적은 걸 볼 수 있어요. 이랬을 때 같은 크기의 인터뉴런인데 같은 크기의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어떤 놈 먼저 흥분하겠어요? 작은 놈, 큰 놈. 당연히 작은 놈부터 흥분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같은 크기라도 얘가 작으니까 빨리 흥분해서 액션 포텐셜을 만들었지만 얘 같은 경우는 너무 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두꺼우니까 속도는 빠르긴 한데 에너지 크기는 작아요. 디아미터가 큰 모터 뉴런이. 그래서 뭐예요? 스레셜드를 못 넘어서 액션 포텐셜을 못 만들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전기치유 시간에 이런 거 배웠을 텐데 그죠? 섬세하게 근육을 갖다가 수축을 시키려면은 우리가 중주파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중주파를 사용하면 사이즈대로 모터 유니트를 동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주파를 사용하면 그런 거 건너뛰고 얘를 다 동원해 버리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건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차이도 있고요. 다음 그림. 이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number of motor unit와 innovation ratio를 비교한 겁니다. superior rectus 눈에 있는 거죠. 눈 위로 보는 거 superior rectus인데 모터 유니트가 거의 3,000개예요. 근데 3,000개가 평균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머슬 파이버가 9개밖에 안 돼요. 그죠? 하지만 좀 다른 근육이요. 근데 그래도 가스트용 네미우스가 크네. GCM 머슬은 좀 큰 거죠. 얘는 모터 유니트 수는 얘보다 얘 뭐 거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각각의 모터 유니트가 지배하고 있는 머슬 파이버가 2,000개나 돼요. 두 개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이제? 오케이? 그래서 넘버 오브 모터 유니트가 큰 건 섬세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노베이션 레이시오가 큰 거는 뭐 할 때 쓰는 게 좋다고? 힘을 내는 데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구분해서 넘어가고요. 시간이 다 됐네. 어차피 이거 지금 보강을 한번 하기로 해서 과대랑 얘기를 해서요. 목요일날 오전 빼고 금요일날 중에 시험 보기 전이면 상관없습니다. 보강 시간을 한번 잡아주세요. 그래서 머슬 피지올로지까지만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오케이? 과대 알았니? 과대 몰랐어? 알았어. 그래서 오늘까지 하고 다음 수업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출석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